안녕하세요. 김영삼의 지벤져스 제20탄 강남 내용치과 김영삼입니다. 서울 선샤인 치과 김지성 잠깐만, 갑자기 치과 이름이 생각이 안 까먹었어요? 아, 지금 강남 내용치과로 들어올 생각에 벌써 지금 자기 치과 이름도 저도 모르게 치과 이름을 까먹었네요. 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치과 이재일 원장입니다. 뭐 사실은 얼마나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궁금은 하실 거예요, 다들. 광고가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오늘은 저기 닥터 제일 치과 이재일 원장님을 모시고 컴퓨터 분석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임플란트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제일 밑에 픽스처라고 하죠. 인공치근. 이제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있고요. 그 위에는 도철물과 그 뿌리 부분 사이를 이제 스크루로 연결시키는 지대주,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고, 제일 위에는 이제 크라운, 치아 머리죠. 네, 뭐 임플란트 장점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명이 좀 길죠. 우리가 일반 뭐 금리 같은 거는 이제 뭐 8에서 10년.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잘만 관리하시면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강한 저장력. 뭐 임플란트 하면 뭐 잇몸 뼈의 흡수를 최소화시키죠. 뭐 치아가 없으면 뼈가 계속 녹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그걸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 뭐 보철물이 심미적으로 좀 더 예쁘고, 뭐 브릿지 치료 아시죠? 뭐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이제 씌우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아무래도 옆치아 손상 없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뭐 단점이라고 하지만 이제 고가의 진료. 근데 요즘엔 임플란트가 많이 싸졌잖아요. 아니 고가의 진료면 장점 아닌가요? 환자분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치료 기간이 좀 길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브릿지나 이런 거는 뭐 일주일, 2주쯤 되는데, 이제 임플란트는 뼈랑 좀 임플란트가 붙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길어지고,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가 있는데, 자기 치아는 이제 치주인드라고 해서 어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양옆 치아가 움직이면서 음식물도 뭐 끼는 걸 방지해주고 하는데, 임플란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옆에 자연 치아가 좀 움직이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이 뭐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잇몸 질환이 심한 경우, 또는 뭐 사고 때문에 치아가 빠진 경우, 또는 애초에 이제 뭐 치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나도 없거나, 그다음에 뭐 브릿지와 같은 다른 보철 치료가 어려운 경우, 뭐 틀니 사용이 많이 불편해서 이제 임플란트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신 경우, 대신 뭐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뼈가 너무 없어서 마레턱 신경과 너무 이제 거리가 가까운 경우, 인터넷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발치 즉시 임플란트, 원데이 임플란트, 뭐 당일 임플란트. 말씀드리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나 뭐 디지털 임플란트.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내비게이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갈 때 이제 뭐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 좀 접목을 시켜서 약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약간 길을 찾아주는 어떤 가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임플란트 씹는 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CT를 저희가 찍잖아요, 치과 가면. 뭐 그런 거랑 이게 아래 사진처럼 구강 스캐너 같은 거 요즘에 또 쓰잖아요.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해서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끼고 거기다가 이제 임플란트 드릴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심는 방식과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수술 시간과 내원 횟수가 조금은 단축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보다 조금은 더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정확하겠죠. 사실은 오차가 좀 많았는데 확실히 최근에 좋아진 것 같아요. 뭐 합병증이나 안전성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혈관이나 신경관을 건드려서 사실 법적인 소송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안전하게 어디까지만 임플란트 심어야겠다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임플란트랑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과정을 뭐 비교를 해보면 뭐 처음에 뭐 상담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소독하고 실밥 제거를 하고, 그다음 뭐 2차 수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힐링 어버트먼트, 뭐 위에 사진은 아무것도 안 껴있는데 아래는 약간 뭐 뚜껑 같은 게 껴있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본뜨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뭐 이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 임플란트는 한 7번의 과정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항상 광고하는 게 무절개. 근데 이제 사실은 무절개하고 내비게이션을 결부시키면은 사실 좋지는 않죠. 무절개를 하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무절개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조금은 안 좋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최소한 4번에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절개가 보통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치료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느냐,
사실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한다고 치료 기간이 사실 엄청나게 단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턱은 뭐 4에서 6개월, 아래턱은 뭐 2에서 3개월 그랬는데 뼈를 진짜 좋은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경우에 이제 1, 2개월 정도 단축될 수는 있겠고 이제 그런 네. 내비게이션이 그런 걸 약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상처나 출혈 등의 위험도가 이제 감소하는지. 보통은 이제 잇몸을 절개한 뒤에 직접 보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내비게이션 할 때는 무절개나 아니면 최소 절개, 좀 절개를 더 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제 권하는 환자는 뭐 고령의 환자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광고하는 거 보면 이제 뭐 좀 임플란트 드릴을 할 때 조금 약하게 돌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물도 많이 안 뿌려도 되고 뭐 그런 거. 그건 뭐 그거 봤을 때 그거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잇몸도 좋고 했을 때 네. 무절개로 좀 간단하게 한꺼번에 빨리 해볼까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음. 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뭐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 네.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죠. 임플란트 네. 주위에 막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 주위염이 있을 때는 뼈가 굉장히 좀 약해져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하셨어요? 원장님 네, 제가 계신가요? 와, 잘하네. 멋있네요. 네. 오 잘하네. 내가 한 줄 알았어. 어쨌든 뭐 제 생각은 네. 잘 쓰면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 가끔씩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초보자가 할 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초보자가 했을 때 오히려 더 약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수술도 잘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수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잘 못하고. 그래서 이재일 원장님 원래 여기 구안과 출신으로 원래 수술 잘하니까 그냥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괜히 연장 들고 와가지고 더 보여주는 것도 좀 있죠. 예. 수면사랑니와 임플란트 이건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치과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아프다, 무섭다, 가기 싫다, 비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이러한 뭐 아프고 무섭고 이제 가기 싫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치과를 늦게 가시면 치료비 더 많아지고 돈도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네. 네. 저희야 고맙죠. 네. 항상 말씀하시는.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수면 치과 치료에 대해서 많이 문의해 주시고 네. 관심을 보여주신데요. 네. 치과에서 수면 치료는 뭐 미다졸람 이런 네. 약물들을 많이 쓰고요. 네. 또 예전에 이제 프로포폴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네. 사실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네, 조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이 뭐 중독 증상이 잘 없고 부작용이 적고 뭐 네. 효과도 빠르고 회복도 이제 빨리 돼서 뭐 이제 수면 치료하면 정말로 하나도 안 아픈가요? 사실 뭐 100%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저희가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공포심을 약간 또 낮추는 것도 좀 있죠.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사실 미다졸람 장점이 일시적 건망증을 일으켜서 뭐 환자분들이 보통 네. 끝나고 나면 벌써 끝나냐고 음. 그런 경우가 좀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수면제나 안정제를 드시는 분, 뭐 커피나 이런 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은 수면 치과 치료할 때 좀 잘 안 될 네. 수도 있어요. 그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성격적인 되겠습니다. 부분들.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은 안 되고요. 저 같은 놈은 무조건 프로포폴로 때려줘야. 뭐 아무 치과에서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네.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뭐 장비나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요. 네. 뭐 좀 더 숙련된 뭐 직원들이나 의사나 네. 또는 어떤 약물도 좀 구비해야 되고 그런 약물을 쓸 때는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하고요. 뭐 약 때문이 아니더라도 치료 중에 막 실신이 나타나거나 어지럼증, 쇼크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응급약이나 어떤 응급 키트 또는 뭐 이제 의사나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뭐 여러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좀 익숙하게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당뇨나 혈압 이런 거 되게 많으신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 수치가 너무 내려가면 이제 저혈당 쇼크라고 하죠. 이런 네.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치료로 인한 긴장, 스트레스가 이제 당 수치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혈압 같은 경우 이제 치과 치료로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이런 경우에 이제 수면 치료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감소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 상승 가능성이 감소되고 당 조절이 안 돼서 쇼크가 올 가능성이 감소되니까 좋은 거죠. 그렇지만 뭐 혈압이나 이제 당뇨 수치가 너무 높다면 이제 내과 의사랑 조금 상의할 네. 필요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생각은 수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뭐 치과 공포증이나 치료에 대해 좀 걱정이 많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사랑니 뺄 때는 좀 이렇게 수면 치료를 좀 권장을 하지 않는 편이고 외국도 가서 보면 그래요. 쉬운 사랑니 같은 건 수면 치료를 해요. 왜냐? 환자가 쉬운 줄 모르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자다 일어난 것 같아요. 정말 잠깐 자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수술 케이스 있죠. 그거는 마취약을 많이 넣어야 되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면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이 거의 다 있는 경우들이 있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의 환자분의 감각을 느끼면서 네. 센세이션 환자들의 그 감각을 느끼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좀 있기 원장님은-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면이 좋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크지 않은 치료지만
심리적 공포나 긴장감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거 그걸 덜어주는 게 더 큰 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네. 해봅니다. 임플란트 중에 골다공증 주사 맞아도 되나요? 네. 근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을 때는 네. 이제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네. 한 3개월에서 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일단 임플란트 네.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시는 중에는 사실 골다공증 주사 안 맞는 게 좋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 치료 본인이 가장 권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다면 모든 환자 중에서 본인이 이 환자한테는 꼭 골라서 이걸 수면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환자가 있다면 어떤 케이스일까요? 공포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포심이 공포심. 심한데 이제 치료할 게 굉장히 많으신 분. 어. 근데 수면 치료를 하게 네. 되면 뭐 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미다졸람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네.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할 때도 사실 오래 안 네. 걸리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할 때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외. 음. 뭐 그 이상 너무 길게 하면 약이 더 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네. 좋진 않고요. 임플란트 네. 간단한 임플란트라든지 사랑니 할 때도 원하시는 경우라면 뭐 진행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충치 치료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데 음. 좀 무섭다. 음. 이런 경우에 이제 나눠서 이제 진행하기도 해요. 신경 치료할 때도 오히려 되게 많이 아파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워 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네. 그 저기 사모님이 미모의 신경 치료 전문이시잖아요. 아, 네. 네. 예. 언제 한번 나오라고 할까요?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혼자 벌 생각을 안 하고 쌍끌이 하려는 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할 치아가 너무 많다면 오히려 수면 치료를 권하진 않죠. 애매하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가 약을 더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예. 적정량이 있으니까. 네. 충치도 마찬가지로 좀 간단한 충치들. 빨리 끝날 수 빨리 있는 빨리 치료 끝날 수 중에. 있는 거. 지금 어린이들 하는 그런 수면 치료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일 원장님, 올바른 구강 건강을 위해서 환자분들께, 국민 여러분께 이거는 꼭 해달라는 다짐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치과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은 꼭 가주시면 좋겠고요. 네. 가서 그냥 검진이라도 예. 받아주시면 가장 좋고, 이제 집에서는 특히 자기 전에는 좀 칫솔질 좀 잘해주시면 좋고요. 치간 칫솔 네. 네. 같이 써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부분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네, 정기 맞아요. 검진하고 네. 잘 닦기. 김수선 아, 원장님이 그래서 한 번 더. 네. 검진 자주 다니시고 네. 암사동 계시면 닥터 네. 제일치과부터 암사동. 암사동. 네. 여의도는 국회의사당역. 네. 어쨌든 뭐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